이것은 바로 서역, 그 다음에 바로 인사를 그대로 인사 자체가 그 천지자연의 이치를 따라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천역, 서역, 인역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제1장을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천지자연의 이치를 사람이 그대로 본받는 것이 바로 이 그 마지막 장에 있는 마지막 절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 이간의 역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쉽고 간단하다. 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뭐예요? 하늘의 이치를 표현한 거죠. 하늘의 이치를 표현했고 이걸 하도수의 이치로 표현했습니다. 하도수 우리 이미 공부했듯이 일육수, 자 이칠화, 38모, 그 다음에 사구, 금, 중앙에 50토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래서 가운데는 만물을 생하는 자 하늘의 이치가 되는 거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음량이라고 하는 그래서 음량이라고 바뀌는 것이 쉽기 때문에 이라 표현했고 그래서 이즉 이지요 그랬죠. 자 쉬우면은 쉽게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지즉 쉽게 주장하면은 바로 서로 간에 친해질 수가 있는 거죠. 친해짐 있고 그 다음에 유친즉 가구요 친함이 있으면 계속 오래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구즉 현인지 덩이라 오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인의 덕이니라. 다시 말해서 누구나 다 역도에 나아가서 성인과 같은 덕을 쌓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서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곤도만을 가지고 표현하면은 자 만물을 다 이루는 하도수의 생수와 성수의 원리죠. 그래 바깥으로는 6, 7, 8, 9, 10의 이치가 되는데요. 땅이라고 하는 것, 곤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음량의 이치를 그대로 받들어서 생장수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이간의 역이라 표현했습니다. 간단하니까 누구나 다 곤도를 따를 수가 있죠. 그래서 쉽게 따를 수 있다. 그래서 이종이라고 표현했고 이종즉 누구나 다 쉽게 따라서 땅이 하는 것처럼 그대로 하니까 하늘이 뭔가 베풀어 주는 건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하늘이 분명히 뭔가를 베풀어 주기는 베풀어 주는데 그것이 형상화되어서 공으로 드러나는 것은 땅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따르기 때문에 자 공이 있다라고 표현했고 자 공이 있으면 공은 날로 쌓이면 어떻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유공즉 가대라 그랬고 가히 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현인의 업이 되고 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옛날에 위정자들이 일을 하는 거죠. 섬겨서 일한다라는 의미에서 사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래서 천역과 서역과 바로 인역을 쭉 살펴보았고 그래서 본의에서 제1장을 정리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자, 이 장은 이 조화지 여러분들 책으로는 995쪽입니다. 995쪽에 우는 제1장이라 라고 했고 차장은 이 조화지 실로 조화의 실제로서 명작경지 이하고 그래서 경을 지은 이치를 설명했고 경을 지은 이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왕과 주공이 괴사와 효사를 다른 이치를 공자께서 설명하셨다 이 표현이죠. 그래서 작경의 작경 개념은 문왕과 주공의 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건곤질이 분현어 천지하고 그래서 건곤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나뉘어서 천지 사이에서 나타나고 건곤이라고 하는 것은 체를 표현하는 것이고 천지라고 하는 것은 용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의 이치가 작동되면서 그것이 바로 천지자연의 그 쓰임으로 해서 드러나고 사람은 또한 그 두 가지를 아울러서 체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어렵게 하면 이렇게 되고 가장 쉽게 하면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이라 그랬죠.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복잡하게 설명하면 이제 주역 전체의 내용이 되는 것이 되고 우리가 공부하고 가르치고 공부한다라는 게 전부 다가 요 두 가지입니다. 본받았고 교학이라고 교학상장 전부 다가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제2장입니다. 자 일단 2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죠. 대문은 왜냐하면 역은 조금 낯설기 때문에 자 성인이 설계하여 관상 개선하여 이명길융하며 강유 상추하여 이생 변화하니
시고로 길흉자는 실득지 상냐요. 회린자는 우지 상냐요. 변화자는 진퇴지 상냐요. 강유자는 주야지 상냐요. 육효지 동은 삼극지 도야니. 시고로 군자 속의 안자는 역지서야요. 소락이 완자는 효지 사야니. 시고로 군자 거즉 관기상이 완기사하고 동즉 관기변이 완기점하나니. 시자천노지하여 길무불리니라. 우는 제2장이라. 자, 다시 995쪽으로 돌아갑니다. 성인이 설괴하여 괴를 베풀어서 관상개사언하여 상을 보고 말을 매달아서 이명길흉하며, 그래서 말을 매달아서 길흉을 밝히며. 일단 요 첫 번째 문장 보면은 성인이 설괴했다 그럴 때 이 성인은 어떤 분이에요? 괴를 처음으로 그리신 분? 보키시죠. 그 다음에 그 보키시가 그린 이때 관상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괴상입니다. 자, 앞에 그 페이지 항상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앞서 공부했던 제천성상이라 라고 하는 것. 자, 하늘에 있어서는 상을 이루고, 이 상은 뭐예요? 이 상은 1월 성신의 상이죠. 그럼 지금 여기서 관상개사언이다라고 해서, 자, 그 상을 보고라고 할 때, 요 상은 무슨 상? 주역의 64개의 괴상을 표현하는 거죠. 요거 구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괴상, 이때 상은 자 64개의 상이고, 자 이거는 1월 바로 성신을 표현하는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1월 성신의 상이 되고, 땅에서는 그 상, 이 상 속에 바로 뭐냐, 음양의 이치가 포함되는 거죠. 이 음양의 기운이 서로 만나가지고 뭘 이룬다? 재지, 성, 형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재지, 성형에서 우리가 한자에 대해서 상용문이라 라고 표현하는 것은 천지의 이치를 그대로 담아낸 글자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요 주역의 이치를 모르면 그냥 야 무슨 뭐 본 떠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그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좀 하는 거죠.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지극히 일부만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괴를 베풀어서 관상개사하나요. 그 상을 보고, 그러니까 보키씨의 상을 보고 말을 매달아서, 이 말을 매달으신 분들은 누구예요? 문왕과 주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왕의 뭐예요? 괴사가 되는 것이 되고, 괴사가 되고, 그 다음에 주공의 효사가 되는 거죠. 주공의 바로 효사를 얘기합니다. 괴에다가 매달았다 그래서 보통 괴개사 이렇게 표현하죠. 괴개사, 효개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똑같이 공자가 지금 하신 말씀의 개사 같은 경우는 이 전체 64개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죠. 그래 매달은 말이다. 그래서 개사라고 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여기는 전이라는 말이 붙죠. 그러니까 앞선 그 문왕과 주공의 개사와 분별하기 위해서 전이라 표현하는데, 전에다가 대자를 붙인 것은, 왜냐하면 이 후대에 또 학자들이 공자의 글에다가 해설서를 붙이면서 전 그랬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걸 분류하기 위해서 대자를 붙인 게 누구였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그새 잊어버렸군요. 사마천. 그죠? 사마천에 원래는 사마담에서 사마천의 아버지가 이렇게 붙인 거였죠. 그래서 이후부터는 이 주역에 있어서만큼은 공자가 쓰신 글이라도 뭐라고 한다? 전이라고 하고, 오직 문왕과 주공이 쓰신 글만 뭐라고 한다? 경이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역경이라고 표현하면은 문왕과 주공의 괴사, 그죠? 괴사와 효사만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주역 표현하면 두루두루 이런 표현을 하면은 바로 공자의 10익정까지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르고 그냥 쓰는 분들도 있는데,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제 저 사람 모르고 쓰니 역경 그러면 다 포함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람마다 이렇게 분별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게 60의 이치를 알면 귀가 어떻게 된다?
60H 60이 이순이라 그랬죠. 나이 60 먹어가지고 절대로 이순 안 됩니다. 늙으면 늙을수록 뭐가 돼요? 공부 안 하면은 자기 고집만 세죠. 중용이라고 할 때 중용에 그서 권도를 행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권도라는 게 저울 때 권자가 되고, 우리가 저울을 단다 그러면 옛날에 이쪽에 추가 있고, 자, 다는 물건이 있고, 그래서 실 눈금이 여기가 중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용이라서 딱 하나만 잡으면 뭐라 그랬어요? 가운데 이것만 오로지 잡고 있으면 하나만 되고, 경도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한 가지를 잡고 100가지를 패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수요일날 맹자 시간에 나온 얘기 있었죠. 누가 그랬다 그랬나요? 저도 이름 잊어버렸는데 무슨 자 누군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냥 중이라고 할 때 이제 똑같은 중이라 그러면 사람 옥죄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이 보통 중이다 이게 옳다 그러면 한 가지만 붙잡고 다 따라라 그러면은 모든 사람 옥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잡고 100가지의 도를 다 패한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인데, 권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울 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루두루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는 중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서 60이다 할 때 60이라는 게 60갑자라 그랬죠. 60절기가 되는 거죠. 이 절기 60절을 알면은 주역의 60번째가 또 수택절귀입니다. 60이랄까 나이 60 되었다고 절대로 귀가 순해지지 않습니다. 두루두루 60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한 바퀴 삥 도는 60갑자의 원리가 되니까 두루두루 주역의 이치를 알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누가 틀린 소리에도 저 사람 이거 모르고 저렇게 하는 소리구나. 이거 그래서 귀가 순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다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귀가 순하지 않으면 뭐예요? 상대방 얘기 듣다가 속에서 버글버글 할까 야부터 시작해서 말 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순이라고 하는 의미 잘 보셔야 됩니다. 관상 계산하여 그다음 말을 매달아서, 그래서 이제 문왕과 주공이 이거는 길하다, 흉하다, 그다음에 허물이 없다, 무구다, 그죠? 뭐 그다음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놓으신 겁니다. 대표적으로 길흉이라라는 말을 가지고 표현했죠. 자, 정자 얘기는 우리가 맨 나중에 읽는다 그랬습니다. 그 정자도 보면은, 자, 이제 정자 얘기가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면,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정자왈 해놓고 맨 앞에 있는 성인 설괴 관상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지 어디까지냐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길무불리하니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었죠. 자천오지 길무불리하니라라고 하는 거기까지라. 그것이 바로 뭐다? 제2장이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정자의 요 설명은 내가 지금 요 부분부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자천오지 길무불리까지라라고 하는 그 설명이죠. 그리고 이제 밑에 각 그 절별로 쭉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읽었던 성인이 설계하여 관상 개사하여 이명길흉이라라고 하는 것을 조금 분리해서 본다면 제2장 개사상전 제2장 제1절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앞으로 이제 나올 때마다 1 동그라미 이렇게 보시면 되죠. 첫 번째 대문에 1 동그라미. 그럼 이 제2장 1절. 그 다음에 강유 상추하여 이생 변화하니 이거는 제2절. 그래서 이 동그라미 이렇게 붙여 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이것저것 설명할 때 편하니까요. 자, 정자는 맨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주자의 본의를 보면은 상자는, 아니,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지사야니, 자, 물지사야라, 물건과 같으니라. 관상의 상이라고 하는 건 물건과 같은데, 차는 여기서는 언성인 자격에 관, 괴효지 상이 개의 상야라. 자, 물건이라고는 다 물상이 있으니까 상이라 표현했는데, 그래서 물건과 비슷하다 해놓고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뜻은 이것은이니까 관상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자격계 역을 지으심에, 성인이 역을 지으심에 관괴효지 상, 그러니까 복희 씨가 지은 괴효의 상을 보고서, 그리고 문왕과 주공이 거기에 개의 사야라 말로써 매다른 것이라. 그러니까 차언, 주자가 얘기했던 차언 성인 자격일 때 성인은 누구를 얘기한다? 이 성인은 누구를 얘기한다? 이 성인은 그러니까 역을 지음의 괴효의 상을 보고서니까, 이때 역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역에
말을 매다는 거니까 바로 문왕과 주공이 되겠죠. 그래서 교요의 상을 보고서 개이사야라 이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자 거를 좀 볼까요? 주자에 보면은 초기에는 조금 보면서 개념을 좀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주자왈 역 당내 지시 복서이 작하니 작하고 역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자 복서를 위해서 지은 것인데 지은 것이고 그렇죠. 초기에는 옛날에 이런저런 일들을 기후를 예측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농사에 써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을 묻기 위해서 그래서 당내 지시 복서의 작 그러니까 복서를 위해서 지은 것이고 작하고 또 우언 단상 그 다음에 단상은 각시 추설하여 주의리 상거하니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그리고 또 뭐냐면은 단전과 상전 그죠? 아니 단 맞죠? 그 다음에 단전과 상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복서를 위해서 지은 것이고 단전과 상전이다. 그럼 단과 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공자가 지으신 것을 복희씨 문왕의 이 괴사에다가 괴사를 그대로 해석한 것을 단활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처음이니까 그래서 단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단전이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 단활이라고 해놓고 만약에 이를테면 중천 건괴다 그러면은 요 전체에 대해서 문왕의 괴사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공자가 단전 해석을 중천 건괴는 조금 복잡하니까 이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놔두고요. 이를테면 화천대유 화천대유계다 그러면은 문왕이 여기에다가 괴사를 짓고 공자가 그 괴사를 그대로 해석한 거를 단활이라고 표현했죠. 그 단활이라고 표현한 내용에다가 그러니까 문왕 같은 경우 괴사는 요거 자체를 보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체를 보고 표현한 것이고 공자는 문왕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갖다 여기다가 다시 한번 해석을 재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상활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상활이라 그러면은 자 이걸 가지고 공자가 자체적으로 이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으로 표현하자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를 한번 봅시다. 화천대육계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책으로 보면 24쪽 한번 보세요. 24쪽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작은 책. 선생님은 죄송하지만 그냥 보세요. 대유는 제가 대신에 써드릴게요. 대유는 자 문왕이 뭐라고 표현하면 대유는 자 원형이라 이럴 줄 알고 제가 제일 짧은 걸 했습니다. 대유는 원형이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죠? 대유라고 하는 것은 크게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크게 형통하다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자 하늘은 대자라 건원이여 이렇게 표현했듯이 크죠? 그죠? 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요 자체는 뭐가 되느냐면은 자 우리가 나중에 후천팔계 방위도로에서 하늘의 덕을 원형 자 이 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화천대육계가 바로 하늘에 밑에가 하늘계니까 크면서 어떻게 돼요? 환한 거죠. 그래서 형통하다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왕이 주공이 쓰신 이 화천대육계에 대해서 말을 달면서 뭐라고 했냐? 대유라고 하는 거 크게 소유한다는 것은 크게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자 공자가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은 단활 이렇게 표현했죠. 대유는 유득이 존위하고 그랬습니다. 자 유득이 존위하고 대중이 상하 응지할세 왈 대윤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문왕이 이 괴에 대해서 자 대유괴라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대유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대유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전부터 이 괴명은 있었겠죠. 괴명은 있었는데 먼저 대유의 괴가 중요하니까 크게 소유한다는 건 뭐냐 유득이 득중이라 그랬죠. 유가 여기서 유라고 하는 거 자 음양의 이 부호가 주역의 괴상 속으로 들어가면은 자 양을 뭐라고 부른다? 강이라 부른다 했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을 뭐라고 한다? 유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유가 뭐예요? 지금 여기서 다섯 번째를 얻은 거죠. 다섯 번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은
임금자리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시 다 공부할 거니까 다 나옵니다. 자, 일단 임금자리니까 이것이 득위가 되는 거죠. 위를 얻은 거죠. 자리 가운데 최고의 자리가 최고의 군주 자리입니다. 그래서 득인데 유가 그죠? 유가 득위했다. 그래서 유득이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유가 중을 얻었고 그 다음에 유득 그냥 득위가 아니라 뭐라냐면은 존위가 되는 거죠. 가장 높은 자리. 그래서 존위 개념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를 얻었고 그러면서 대중이 상하할 때 크게 중하면서 크게 중하면서 상하가 응지했다니까 크게 중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도 가운데 한 거죠. 두 번째 구이효가 되면서 원래는 음자리인데 양이 온 거죠. 그러나 중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양이 이 자리에서 대중하면서 두 개가 상하가 서로 응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대중의 대중이 여기서 나오나요? 이거 아시고 여기다가 그 바꾸셨을 수도 있습니다. 대중이 아마 누가 이름도 바꿔줬겠죠. 대통령 된다고 옛날 사람들은 막 몇 자리도 옮기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 있는데 자 그래서 대중이 크게 중하면서 그러니까 유가 존위를 얻어서 존위를 얻고 그 다음에 구이하고 그죠? 상하 응지할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양이 보통 이렇게 되면 요 자리를 넘볼 텐데 서로가 잘 응하여서 요 조금 약한 임금님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크게 천하를 소유했다. 대유가 되니까 그 아래에 뭐예요? 양을 다 소유한 거죠. 그래 대유라는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대유라는 말을 왈대유니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덕이 기덕이 강건히 문명하고 그 덕이다. 그럼 화천대유계의 전체 덕은 잘 보세요. 하늘이라고 하는 건 자 강건이라는 말은 이미 공자가 저 건비에서 나왔습니다. 강건 중정 순수라고 표현했는데요. 하늘괴는 순수하게 전부 다 양이니까 그래서 강건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바로 뭐예요? 환하게 빛나는 문이죠. 그래서 문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문명사회라는 말이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말이에요. 문명이라라는 말이 그 앞에 또 어디서 하면 중천 건괴도 한번 나옵니다. 문명이라라는 말, 주역에 문명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가 요새 문명 하니까 요즘 나온 말인 줄 알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중국을 평가하는 서양의 정치학자들이 중국에 대해서 다니엘과 같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들, 중국은 오랜 옛날부터 무슨 사회였다? 문명사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터무니없이 나오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는 말. 자, 문명하니. 그래서 그 덕이 강건하면서 문명하다. 공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문명하고 그 다음에 응호천이 시행이라. 그 다음에 하늘에 응하면서 하늘때에 응하면서 자 하늘때에 응한다라는 건 자 군주가 무슨 일을 행하는데 이 하늘의 때를 두루두루 살피면서 응하기 때문에 자 때로 응한다 하니까 때 맞춰서 응하니까 이로써 뭐한다 모든 행하는 일들이 크게 형통하다라고 하면서 그 문왕이 쓰신 대유의 원형이라라는 말 그러니까 대유라는 말과 원형이라라고 하는 이 말들을 공자가 다 그대로 풀이한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단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이라고 하는 것은 돼지 어금니 단이가 이듯이 돼지라고 하는 것은 어금니로 잘 씹어내는 거죠. 잘 씹어서 잘 자릅니다. 잘 잘라가서 어떻게 되느냐 뱃속으로 집어넣었을 때 소화 잘 되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왕이 하신 말씀들이 다소 어렵고 하니까 공자가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앞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자 유친즉 가구하고 그죠? 친함이 있으면은 뭐예요? 오래 한다 그랬죠? 근데 친하려면은 상대가 어려우면 되겠어요? 쉬워야 되는 거죠. 그리 쉬워야 됩니다. 그래서 쉬우면은 뭐가 되고 친함이 되고 그죠? 친하면은 오래 할 수 있고 그렇지 오래 하다 보니까 주요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단순히 점이 아니라 뭐예요? 일을 공부하는 속에서 천지자연의 철학적 이치를 두루 터득해서 뭐가 높아진다? 나의 덕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진덕할 수가 있는 거죠. 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나도 현인의 덕을 쌓을 수 있는 것이고 왜? 하늘의 덕이 이렇게 쉬우니까 그리고 또 간단하게 되는 거죠. 간단하니까 내가 쉽게 따르고 쉽게 따르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뭔가 할 수 있으니까 뭘 해서 일을 만들어 놓으면 공이 되고 업적이 되는 거죠. 공인을 세우고
그걸 점점점 더 크게 쌓을 수가 있고, 나도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단전에다가 자 이걸 딱딱 씹어서 누구든지 공부를 해서 현인의 덕업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단이죠. 단 그러면 소화가 잘 씹어요. 공부라고 하는 거 외워서 되는 게 아니죠. 잘 씹어서 자 음식은 뱃속으로 집어넣어서 내 그 기육을 이렇게 그 기름지게 하지만은 근데 사람들이 기육만 기름지게 할 줄 알지 머리 살찌게 하는 건 모르잖아요. 머리는 살져야 되는 거죠. 머리가 윤택해져야 되죠. 샴푸 쓴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글들을 잘 씹어서 소화시켜서 이건 어디로 보낸다? 머리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잘 씹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 공자가 보시기에 부족하니까 공자 스스로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것이 상전이에요. 상활 이렇게 표현했죠. 상활 해놓고 화재 천상이니 그래서 자 이거는 우리가 8개 다 공부했으니까 불괴가 되는 거죠. 불이 그죠? 어디에 있다? 하늘 위에 있다. 불이 하늘 위에 있다라고 하늘에 불났나요? 불 개념이 뭐예요? 1월이 되는 거죠. 1월이니까. 그래서 하늘 위에서 환하니까 문이가 나는 거니까 문명이 되는 거죠. 그 문명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문명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화재 천상이 대윤이 자 크게 소유하니 군자이하에 이로써 뭘 한다? 아랑양선하여 순천휴명이라 라고 하는 기가 막히게 멋진 말을 공자가 쓰는 겁니다. 군자는 이 대육계의 상을 보고서 이로써 아락 문명사회니까 아주 크게 밝게 빛나니까 어떻게 돼요? 나쁜 거 다 보이죠? 어두운 거 다 보이죠? 그래서 악함을 막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악함을 막고 악한 일은 다 막고 그죠? 그 다음에 선한 이들을 두루두루 드날려서 칭찬하는 거죠. 단순히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일량제의 도, 그 도를 계승하는 선한 자들을 다 등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순천휴명이라 하늘의 아름다운 명에 순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중국이 그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중국이 요번에 그 9차 스큰평이 당 대표 대회를 하면서 이전에는 지금 우리가 이전에 온포 사회라 그래서 이제 등 따스고 이제 어쨌든 인민들이 굶주리는 사회는 벗어났다 그랬습니다. 벗어나고 지금은 소강 사회로 접어들었고 그 지난번 2012년도에 8차 대회에서는 소강 사회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대동 단계로 나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대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화천 대육계와 바로 그 앞에 13번째 있는 천하동인궤입니다. 그 화천대유와 천하동인궤, 동인궤에도 뭐가 나오냐면 문명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문명이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요번에 19차에서는 뭐냐면 이 문명이라는 대동이라라고 하는 사회를 얘기를 빼고요. 이 말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라고 표현했느냐 2049년까지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 그죠? 그때까지 뭘 만들겠다 그랬냐면 우리는 현대 문명국가를 세우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은 지난번에 약간 후퇴된 내용이기는 한데 실은 요 말 문명이라라는 말은 서양인들은 문명이라 하면 얘기하기 훨씬 쉽거든요. 이미 중국을 문명사회라고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를 대동이라라는 말에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는 현대 문명국가를 이루겠다. 그럼 우리가 모를 때는 그냥 에이 문명 서구 문명인가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이미 주역에서 여러 차례 나오는 바로 대동사회의 다른 말이라 이렇게 보시면 더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회를 지금 이해를 제대로 하려면 중국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고전에 대한 이 공부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고전 공부가 뒷받침되지 아니하면은 저 이현령 비현령식의 해석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동인궤도 한번 보세요. 그 외에도 보면 공자가 뭐라 하냐면 문명이 건하고라는 말 보이나요? 단전에 그죠? 거기도 문명 나오죠. 여기도 문명 나오죠. 그래서 있잖아요. 악한 것들은 다 막고 그 다음에 선을 들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순천휴명이라고 하는 것을 내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상전이 되는데요. 다시 돌아갑니다. 995쪽으로. 저기 자세히 봐가면서 항상 개념 정리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995쪽에 보면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뒤에서 작은 줄 그 세 번째죠. 뒤편에서 그래서 그 주역이라고 하는 복서를 위해서 지었고 또 우원단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단전과 상전 이건 이제 공자의 그 글들이 되는 거죠. 이거는 각시추설이니 그죠 각시추설하고 다시 도리어 바로 미루어서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공자가 문왕의 것에 대해서 문왕의 그리고 상전은 또 효사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왕과 단전은 괴사에만 있고 상전은 그 괴사 효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미루어 설명하면서 주의리상거라 그죠. 그래서 저 의리상에 나아가서 그죠. 의리상에 나아가서 지은 것이라. 그러니까 공자의 단전과 상전이라라고 하는 것은 군자가 나아가야 될 바에 바로 의리를 두루두루 표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지으신 이 글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역을 표현할 때는 뭐라고 한다? 주역은 군자 이학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 상전의 뭐뭐로서 군자는 이로써 대체로 몇 개 빼놓으면 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군자 이학이라. 대체로 모든 상전에 보면 군자가 되는데요. 미리미리 조금씩 알아두시면 어차피 주역 개사전은 그 전체를 다 알아야 되긴 한데 여러분들 그 작은 책제로 보자면은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면은 그 12쪽에 제가 여러분 특별히 요거는 그 대상전, 단전 별도로 다 분리해 놓고요. 그 다음에 괴사 효별로 이렇게 쫙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무지무지 좋게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12쪽에 보면은요. 이학으로서의 주역 해놓고 이거는 공자의 대상전을 분리했는데 자 뭐냐면은 상이 이하여 이거는 상이다 그럼 제일 위에 계신 임금님이 이런 뜻이 되겠죠. 또는 대인 이하여 또는 후 이하여 선왕이 이하여 이렇게 이거 몇 개 빼놓고는 그럼 전부 다 몇 개예요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주역 64개에서 열하나 빼놓고는 그러면 쉬운 한 개가 전부 다가 쉬운 세 개가 전부 다가 군자 이하여 이렇게 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 뭉뚱그려서 대표해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의리상으로 표현할 때 군자 이학이라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자, 다시 또 이렇게 가서 자꾸자꾸 훈련해서 이제 쉽게 나중에 이제 자꾸자꾸 보면 쉬워지니까요. 다시 995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의리상에 나아가서 바로 지은 것이고 지은 것이라. 그 다음에 건곤이괴는 저 건곤의 두 괴를 보면 보면은 변가견이라 문득 가히 볼 수 있느니라. 건곤 많이 길으니까 제가 지금 화천대육괴만 가지고 예를 들은 겁니다. 어떤 거든지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자 공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 표현이 공자의 말씀이니까 성인이 설계하여 관상 개선하여 이명길룡이라 하니 해서 이제 이 문장 그대로 인용해서 설정 인용이라 하니 불시 점서 여하오 이거는 점서뿐만이 점서뿐만이 아닙니까? 불시 여하오 점서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하니까 잠깐만 왈자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점서뿐만이 아니라 무엇인고 바로 길흉을 밝힌 것이라 이 표현이죠. 그 다음에 그 귀산양씨왈 보면은 차는 총언 역지위서야라 그래서 바로 역의 글됨을 말한 것이라 총괄하에서 말한 것이라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성인이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희씨가 설계했고 그 다음에 문왕과 주공이 관상개사했다라고 하는 바로 주역이라고 하는 바로 글을 총괄하에서 설명한 것이라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한상주시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인이 설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설계하고 한 것은 본래
관상하여 그죠? 이 불언 이 견길룡이니 현길룡이죠. 성인이 궤를 베풀어서 본래는 상을 보고서 상을 보았고 거기다가 뭐 길룡이라라고 하는 말하지 아니하여도 현이 아니라 불언이 견길룡해야죠. 설궤를 베풀었고 본래는 그 궤를 베푸른 상만 보고서 누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길룡을 보았으니 이렇게 되죠. 길룡을 그냥 보았는데 그것이 자복희지우 요순문왕희. 자, 옛날에는 자 어디로부터 토를 다룰 때요. 그래서 요새 제가 조금씩 바꾸고는 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서 요 뒤에 나온 내용에다가 히 이렇게 붙입니다. 어디까지. 그러니까 어디에 이르기까지인데 요즘에 토로 표현하자 뭐뭐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복희니까 복희씨로부터 그죠? 지우 요순문왕. 요순과 문왕에 이르기까지 관상. 그러니까 64개의 상을 보고 자특냐라. 스스로가 이것이 길할 것이다, 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얻었느니라. 그런데 성인이 관지자, 그죠? 성인이 그 관지자 기치유 부족하여 이치 처시 계지 그 괴사하고 우 계지 효사하여 이명고지 하시니 거기까지. 그래서 성인이 그런데 그것을 보는 자들 관지자니까 그 상을 보는 자들을 그 두려워하신 것은 왜 그랬느냐? 그 보는 자들이 기지유 부족하여 그 지혜로움이 부족하여서 그래서 이지차 여기다 그래서 이를 알고서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서 이지차니까 그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서 괴사 이에 괴사를 달고 또 계지효사 주공께서는 효사를 다셔서 이명고지하고 그래 이로써 밝게 알려주셨으니 비득이하라 그죠? 비득기하라 자기 일을 위해서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위득기하라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위 관상이 미지자 설례라 그러니까 상을 보고서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이와 같이 베푸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특히 문왕과 주공이죠. 문왕과 주공이 괴사와 그 효사를 다신 이유는 이때가 언제냐면 은나라 말기 때 되는 거죠. 은나라 말기 때 바로 누구냐면은 폭군주가 있었던 거죠. 폭군주 임금이 그러니까 이른바 그 시절이 하수상에서 불안해지면은 뭐가 유행하느냐면은 뭐가 유행이래요? 점서 또 점서. 뭐 사치는 이제 그 사치로 당연히 흐르고 사치로 빠지더라도 이게 채워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어디냐면은 뭐가 아니면 종교가 극성합니다. 종교가 굉장히 극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불안하다는 소리죠. 밤중에 시내가 아니라 뭐 동네가 어디 쫙 보면은 뭐예요? 빨간 십자가들이 쫙 있고 보이지 않는 또 한 칸이 또 뭐예요? 절집도 또 하나가 있고 또 절집뿐이야 또 뭐냐면 절집인지 점집인지 하여튼 모르게 또 뭐냐면 무슨 철학관들이 있고 어마어마하죠. 그것도 또 부족하고 또 뭐냐 그 무당집도 있죠. 그러니까 현대 사회는 더욱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요 시기 때는 그럼 사람들이 매달리는 게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점이죠. 불안하니까 내 앞일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거북점, 뭐 시초점 등등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말이 그래서 사람들이 오로지 점에 매달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지멋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을 이용해서 또 어떻게 혹세무민하는 자들이 많죠. 그때 이제 한나라 말기나 이런 때 보면 이제 뭐 황건적에 난 홍건적에 난 뿐만이 아니라 또 뭐예요? 온갖 기기묘묘한 그 사이비 종교들이 또 막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문왕과 주공이
이와 같이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매달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자가 또 정리합니다. 후세 그 우한 때문에 지으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성인이 관상 개선한 뜻 바로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바로 이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 이것을 보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글 속에 보면은 강요상추하여 이생변화하니 그러면 이제 길흉을 밝혔다 그러는데 그 항상 이 말 속에 그러면 이거 봤더니 야 나 그거 봤더니 길하다고 나와서 참 좋아 이렇게 아까 했지만은 맨 마지막에 그 자천오제 하늘로부터 도와서 길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그러면 야 나 무조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흉하다 그러면 아이고 나 어떡하나 하고 아예 자포자기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라고 하는 거는 결코 그렇게 고정돼 있지 않다라는 걸 표현한 겁니다. 왜? 여기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아까 여긴 뭐예요? 역은 끊임없이 바뀌고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역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한다라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강유상추하여 이생변화니 이렇게 돼 있죠. 강과 유가 서로를 미루면서 이생변화하니 상추라는 거 자 양이면은 강이 되는 거죠. 고정되어 있는 거 없죠. 강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유는 밀려나가준 거죠. 그 강이 이렇게 정점을 찍었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음이 슬그머니 들어오더니 미약하지만 조금씩 밀어내고 나서 다시 뭐예요? 완전히 양을 다 밀어냈죠. 다 밀어냈는가 싶었더니 또 어떻게 돼요? 양이 또 살금살금 와서 밀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뭐냐면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강과 유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미루어서인데 강유라고 쓴 것은 바로 주역의 괴상 속에서 있는 내용을 가지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때는 음양상추가 되는 거죠. 그죠? 음양상추 천지자연의 이치로 표현할 때는 음양상추라 이렇게 표현하고 서로가 미루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되고 자 이거 음양상추를 그대로 갖다 쓴 것이 강유상추가 되는 거죠. 괴 속에는. 그래서 우리가 괴를 하나 뽑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속에는 항상 뭐가 있다? 변함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루어서 항상 변화가 이루어지니 뭘 경고하겠어요? 너네들 저기 뭐야 그 주역을 괴를 뽑았더니 야 길하다고 나온다. 길하다 나오면 뭐 보통들 어떻게 돼요? 마음이 이제 됐다 하고 마음이 풀어지죠. 풀어지면서 다소 이제 뭐예요? 방만해집니다. 방만해지는 순간에 뭐가 들어와요? 그저 삿된 생각들이 나오죠. 이게 삼가지를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벌써에서 야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지금부터 뭐냐면 흉이 조금씩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거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생겨나니 그 내용을 보면은 뒷페이지 996쪽입니다. 본의에 보면은 언괴요 음량이 질상추탕이 음혹 변양하고 양혹 화음이니 성인소위 관상이 개사요 중인소위 인시 구괴자야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강유가 미루어서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괴효의 음량이 서로 간에 갈마들어 서로를 미루어 섞이면서 음이 혹 변하여서 양이 되고 그죠? 음이 혹 그죠? 양을 변하게 하고 양은 혹 화하여서 음이 되니 음으로 화하니 성인이 이로써 상을 보고 말을 매달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뭐 했다? 이로써 그 다음에 그 시초점으로 인하여서 바로 괴를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괴를 구하는 것이라.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 해서 그래서 이제 기본이니까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아마 들어있을 건데 일단 쭉 봅시다. 주자왈 역중에 역중에 괴효를 베푸른 것이 역중에 괴효 다지 강요하니 자 괴효를 베풀면서 대부분이 강요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으니 부전취
음양 상설이요. 그냥 다 오로지 전부 다가 음양에 나아가서 설명한 것은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아니고 강유라고 설명한 것이 많습니다. 대체로 강유라고 설명했고, 그 다음에 괴요는 시유 형질료라 설명한 것이 많으니 왜 그러냐면 괴요라고 하는 것은 이미 형질이 이루어진 거죠. 모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음양이라고 표현할 때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죠. 강요라고 할 때는 이미 이 속에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강요라는 것도 따지고 들어면 본질적으로는 음양이죠. 그런데 음양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보이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그런데 그 음양을 우리가 시초점을 쳐서 이렇게 나오면은 비로소 이게 실제 보이니까 양은 강요, 음은 유니까 강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대체로 전반적으로는 강요라는 말이 많고 교요라는 것은 바로 형질이니 형질로 이루어진 것이니 마칠 요자니까 이루어진 것이니 자 음양 전시 기요 이렇게 됐죠. 음양은 온전히 뭐다? 기운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요런 개념들 잘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그래서 강건이라 표현할 때는 바로 뭐예요? 강유의 아니 강순 강순이란다 건순 강순이 아니라 건순이죠. 건순 하늘은 건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강건중전하니까 이거는 그 건괴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이다 그러면 순곤괴가 되는 거죠. 순양괴니까 건이다 표현하는 것이고 순음이니까 곤이다 표현하는 거니까 이거는 건은 뭐예요? 건순이라 표현하면은 음양이 되는 거죠. 음양이 되고 그 다음에 오상 그래서 이제 그 음양 오행을 건순 오상이라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덕으로 표현할 때는 그래서 음양 오행을 건순 오상이라 이건 이제 주자가 이렇게 잘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건순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강유의 순수한 것이라 이렇게 정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강의 정은 뭐다? 건이고 그 다음에 그 유의 정은 순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강유는 그 다음에 강유라고 표현할 때는 건순의 조악한 것이라 하나는 정미로운 것이고 하나는 조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건순이라 표현하면은 아주 정미로운 뜻을 표현한 것이고 강유라고 하는 건 그냥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거니까 칙칙하게 그냥 좀 조악하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런 말도 주자가 이제 이런 개념 규정 참 잘 만들어 써놓은 내용들이니까 이런 것도 익혀두시면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귀산양씨 같은 경우는 자 이거를 열건 전부 다 뭐냐면은 차는 총언 효지 변동야라 그러니까 제2장 개사 상전 제2장 2절은 바로 효의 변동을 가지고 설명한 말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짤막하게 이렇게 표현했고 또 자시중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면은 자시중행이 강유지 효는 강유의 효라고 하는 것은 추이 불상하고 그죠? 그 일상적인 강유의 효라고 하는 것은 추이 계속 미루어서 옮겨가면서 항상하지 않고가 되는 거죠. 늘 변하고 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까 화천대유계 같은 경우는 세워놓고 보면은 그냥 하나로 고정돼 있는 거지만은 그런데 고정돼 있는 것은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거 볼 때는 내가 만약 해서 뭐 2호가 나왔다. 그러면 꼭 이거 고정된 거 아니죠?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계속 바뀌고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추이 계속 미루면서 항상하지 않고 항상하지 아니하여서 이 발명 역도 변하지이라. 그래서 이로써 역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변화의 이치, 그죠? 변화의 이치를 발표한 것이라. 역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변화의 이치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것이라. 그 다음에 운봉호씨 뭐 이거 더 읽어야 되나? 운봉호씨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역의 도라고 하는 역지도는 불회오사라 그랬죠. 이 말 바깥에 이 말에서 개사전이나 그죠. 매달은 말에 바깥하지 아니하니 변상 상이 변하여 점치는 것은 바로 길흉의 점이라.
점이 사이 명고로 점을 쳐서 밝힘으로 그래서 개사언이 명길흉이라 이렇게 지금 공자가 말씀하셨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강류라고 강류라고 하는 것은 상추 상야라 이렇게 되니까 서로 간에 계속 미루는 그 상이라 미루어서 옮겨가는 그죠. 그래서 옮겨가면서 이제 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변유상이 출이라 그래서 이제 상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변하여서 나오느니라 그러므로 왈 강류 상추의 생변하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공부된 상태가 어떤 건지 이거 가지고 좀 시험하겠습니다. 차절은 이 절은 원성인 관상 계사지 유하여 성인께서 바로 그 상을 보시고 말을 매다른 것을 말미암은 것을 근원으로 하여서 상추처 서로 미룬 처이니 그죠? 미루어서 그 나타난 것이니 즉시 변화생하고 곧 이것은 바로 변화를 낳는 것이고 무양층 추니 그죠? 서로 양층을 미루는 것이 아니니 양층에다가 뭐 아래층 위층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래층 위층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효 속에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내의 출외적 의사라. 그래서 안으로부터 점점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뜻이라. 이를테면은 양궁어 구면 그죠? 양이 구에서 다 하면 자연히 유개 팔 그죠? 한 개의 그 팔이라고 하는 낮게 그 팔이라고 하는 것이 수기 후이 레하고 팔이라는 것이 그 뒤를 따라서 오고 구라는 게 뭐예요? 구라는 게 뭐죠? 양이 다 하면 그죠? 양이 다 하면 구가 된다. 그럼 뭐예요? 노양수가 되는 거죠. 노양수가 되는데 늙으면 뭐가 돼요? 변하는 거죠. 그래서 구가 뭘로 되냐면 자 이제 나중에 점칠 때인데요. 그거는 이런 형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노양수 구자가 나오면은 양이 다 변하면 뭐가 되겠어요? 소음으로 변하겠죠. 양이 다 하면은 양음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냥 이것만 갖고죠. 음이 다 하면은 소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하면은 숫자 뭐가 되겠어요? 8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8이 그다음 낮게의 8이 그 뒤를 따라서 나오고 여출적 일반이라. 그래서 이것이 미루어서 나오는 일반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궁 역연이라. 그럼 음이 궁 다 했다. 숫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요? 6이 되고 그러면 이것이 다 해서 변하면 뭐가 된다? 7이 되는 거죠. 하나를 들었더니 하나 들었으니까 두 개 들었고 그 이치입니다. 자꾸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은 7로 변하는 것이라. 이러한 변화는 변화는 시 괴요 자유적 부지 설시라.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괴요 안에 자연스럽게 분명히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설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니라. 그 설시법은 이제 나중에 공부하는 것이니까요. 시고로 길흉자는 그 실득지 상냐요. 회린자는 우지 상냐요. 이러한 까닭으로 길흉이라고 하는 것은 길흉이라고 하는 길은 뭐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뭔가를 얻는 거죠. 실득이라 그랬으니까 비교하면은 길은 뭔가를 얻는 것이고 흉이라고 하는 것은 잃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길흉이라고 하는 것은 잃고 얻는 상이고 회린이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고 인색하다라고 하는 것은 근심하는 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득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얻으면은 길이 되고 자리를 잃으면은 실이 되겠죠. 그 다음에 회린 요 단어 공부 좀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세하게 좀 봅시다. 뒤에 자세하게 잘 나왔으니까. 자, 우다 근심하는 우와 그 다음에 그 근심할 우자 똑같이 근심하다. 그 다음에 뉘우친다라는
그 다음에 인색하다는 인, 이게 무슨 뜻인지. 자, 길흉회린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디냐면은 역지사야요. 역의 말이라라고 하는, 역의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문왕과 그 다음에 주공이 괴와 효를 풀이하면서 쓰신 말이죠. 애초에 점소로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기라고, 이렇게 하면은 흉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 뉘우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인색할 것이다. 이렇게 된 역의 말이고, 실득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의 변함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해놓고 나서 아이쿠야 후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후회하면 고치려고 하는 생각이 있겠죠. 그러면 흉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후회한다. 그러면 장차 어디로 나아갈 수가 있다? 길한 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자, 근데 길하다. 그런데 사람이 참 인색하다. 그러면 결국은 어디로 간다? 흉한 데로 빠져들겠죠. 그래서 그 실득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의 변함이라. 그 다음에 득즉, 그래서 변함이니 득즉, 이를 얻으면은 길하며, 실즉 흉하고, 그 다음에 우라고 하는 것은 지흉이나, 그죠? 근심하고 근심하는 것은 아직 흉한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했지만 연이나 이 조기 치회 취수요, 그죠? 취수이라. 그러나 이미 좋기 치회 뉘우침에 이르르면은, 그죠? 뉘우침에 이르르면은 그 뭐냐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취한 것이라. 부끄러우면 어떻게 돼요?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길흉은, 대개가 길흉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하고 서로 대대적인 거죠. 서로 간에 상대적인 것이고, 회린이라고 하는 것은 자 뉘우치고 인색하다라는 것은 거기 중간이니 바로 길흉의 그 사이에 있는 것이니, 그 사이에 있는 것이니, 회라고 뉘우치게 되면은, 회는 자흉이 길이요, 흉한 것으로부터 해서 저 길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인색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자 길이 향흉녀라. 인색하면은 야 길하다고, 너 참 이런저런 좋은 자리를 얻고 너 덕을 그렇게 저렇게 하면은 남한테 베풀 줄 알아야 되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또 베풀 줄을, 돈을 잘 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색하다. 그럼 어디로 간다? 분명히 흉해질 것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관교지 중하여 교요의 그 속을 보고서 혹류 차 상즉 계지 차사해라. 혹 이러한 상이 있으면 혹 이러한 말을 매다는 것이라. 자, 가자 흉하다, 길하다, 이 속에서 이제 회와 린 뭐 이거 다 같이 곁들여서 썼는데요. 그 뒤에 있는 세주들이 그 단어들을 아주 잘 해석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자왈, 회라고 하는 것은, 그죠? 뉘우친다는 것은 장추어 길이 미지어 길이라. 본인이 앞에서 이제 설명한 것이 조금 설명이 미진하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장차 이렇게 되죠. 장차 길한 대로 이동은 하겠지만은, 그죠? 옮겨가는데 아직은 미지어 길이죠. 아직은 길한 데까지 이르지는 아니했고, 그 다음에 인자는, 인색하다라고 하는 것은 장주어 흉이 미지어 흉이라. 자, 인색하다는 건 장차 흉한 대로 옮겨가기는 하겠지만은 아직은 흉한 데 이르지는 아니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깨달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덧붙여. 회린이라고 하는 것은 변시 길흉지요. 문득, 그죠? 문득 길흉에 이르는 것인데, 이를 지라고 할 때는 이르다라는 뜻으로 쓸 때는 대체로 지라고 읽으시고요. 아래 미치라라고 할 때는 저라고 읽는 겁니다. 대체로 여기서 지라고 읽으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호, 처회. 그래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그 만나는 곳에 만나는 것인데, 그죠? 그래서 상호 간에, 그래서 회. 그런데 뉘우치면은 시 길지 점이요. 그죠? 뉘우치게 되면은 바로 길한 쪽으로 점차할 것이요. 인색하면은 인시 흉지 단이라. 인색하게 하면은 그죠? 인이면 이것은 바로 흉의 단서, 실말이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또 길흉회린이 네 가지는 순환주의 복시니, 그죠? 순환하면서 네 가지는 계속 돌고 돌면서 순환주, 그죠? 돌고 돌면서
다시 그죠? 다시 그 다시 시작하니 돌고 돌면서 회복하여 뭐 시작하는 것이니 복시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회복하여서 시작하는 것이니 회료는 그죠? 다 뉘우쳤다. 뉘우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회료니까 완전히 뉘우쳤다 이런 뜻이 되겠죠. 마칠 요자니까 회료면 문득 어떻게 되고 길하고 그죠? 회료면 변길이요. 길요. 그런데 이미 다 길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이제 길했다. 나 됐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 변인 문득 인색해지고 그 다음에 일료 그 다음에 인색함을 다하면은 어떻게 돼요? 끝까지 인색하는 거죠. 료자를 썼으니까 끝까지 인색하면은 문득 어떻게 되더라? 흉하는 것이고 흉이 다하면 흉요는 다시 또 흉이 다 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내가 이토록 이 지경이 될 줄 몰랐다. 내가 왜 진작 이걸 뉘우치지 않았던가. 내가 왜 진작 깨닫지 못했던가라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 그것이 회가 되는 거죠. 뉘우치게 되니 정려 생어 우한이 사어 안락이라. 이거 어디서 든 얘기냐? 생어 우한이 그 다음에 뭐예요? 생어 우한 어디서 나왔어요? 대답하실 분 지금 여기 두 분 확실하게 계신데 제가 어느 분들을 가리키겠어요? 맹자 가리킨 말이죠. 생어 우한 사람이 우한 속에서 살고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근심이 되는 거죠. 이건 나중에 다 주역에서 나오는 겁니다. 비괴 이름은 기망기망이라 개우포상이라 생어 우한하고 뭐죠? 사어 안락이라 사람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방위를 사치한 대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사어 우한하고 사안락이라고 하는 그 이루하편 아니야 이루하편이 아니라 저 고자편인가요? 고자하편에 나오는 겁니다. 맹자 고자하편에 생어 우한하고 사안락이라 참 멋진 말입니다. 이거와 그저 비슷하니 개 우약 사환이면 필회요. 그래서 대개가 근심이 있으면은 그저 근심이 있고 환란이 있을 것 같으면은 틀림없이 뉘우치니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던가 뉘우치면은 변시 길지점이요. 바로 길한 대로 나가는 게 아니죠. 좀 뉘우치는 듯 하다가 또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뉘우치면 문득 길을 그저 길한 대로 점차할 것이고 그리고 급지 길요즉 그런데 길한 데에 다 이르렀고 됐다라고 하는 것 요라는 이 말 잘 보셔야 됩니다. 다 됐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소간 변안이 살아 그죠? 그 사이에 조그마한 틈새로 그죠? 조금씩 작은 틈새로 문득 편안하여서 이땐 편안이라 그러죠. 편안한 뜻이 요 사이로 스며들어서 그죠? 편안한 뜻이 있어서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된다? 방자해진다라는 거죠. 그 편안해서 뜻이 방자해지고 편안 의사 이렇게 되겠네요. 편안하여 의사 뜻이 방자해지고 그 다음에 지필치 출불호하여 그래서 뜻이 틀림없이 좋지 않은 대로 나아가니 지주 그죠? 출불호니까 좋지 않은 것을 지은 대로 나아가서 이르를 것이니 그렇게 되면은 가수인지라 그래서 가히 부끄러워하면서 부끄러워하고 저 인색한 데 이르는 것이니 사출인이면 그래서 일이 저 인색한 대로 나아가면은 변시 문득 어떻게 된다? 흉지점이라 문득 그 점차 흉해지는 것이라 그리고 또 급지흉의라 그래서 이거 흉이 지극해지면은 또 우각회하고 그죠 도리어 문득 뉘우치게 되고 지관순이 불리하니 그래서 이것은 다만 계속 순환하는 것으로 순환하면서 그치지 않는 것을 계속 관이다 그러면은 주관한다, 통관한다, 다 통할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것이 계속 빙글빙글 돌 뿐이니 정여 강유 변화하여 정이
그죠? 강유가 변화하여서 강요화하고 강이 이거 다 하면은 자 화하고 화변시유하고 그러니까 강이 닿으면 화한다라는 것은 음으로 변화가 되고 화가 닿으면 문득 그래서 화하면은 문득 뭐가 되고 유가 되니 유가 되고 그 다음에 유료 변하고 그 다음에 유가 닿으면은 다시 또 변하게 되고 변하면은 변시 강하고 그죠? 변하면 문득 강하고 또한 순환 분리하고 역시 계속 이것도 순환하면서 그치지 아니하고 자 불알길하니 가로대 길흉회린이라라고 하는 그래서 길흉회린이라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설득 극밀이니 성인이 설명하신 아주 지극히 아주 세밀한 것을 그죠? 세밀한 것을 얻어 설명한 것이니 길과즉 회하고 기람이 지나치면은 아니 기람이 지나가면은 여기선 지나가면은 뉘우치게 되고 그리고 이윽고 회 뉘우치면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 뉘우침을 반드시 인색하고 그 다음에 인색함 또한 다시 뉘우치게 되면 길하고 하는 것이니 여동이 생양하고 이와 같이 움직이면서 다 양을 낳고 동극 부정하고 동이 다 하면은 다시 고요해지고 고요함에서 다시 뭐가 나오고 고요해지면은 음을 낳고 그 다음에 그 고요함이 다 하면은 정극 부동하고 다시 동하고 동하니라. 그래서 자 다시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자 음량에다 집어넣습니다. 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움직이는 거죠. 뉘우친다라는 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늘 매양이니까 늘 마음이 이러면 안 되지 해서 동동동동 거리는 거니까 그래서 회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하고 양에 속하고 인색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하고 안 움직이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실제 이 인색하다라는 건 실은 뭐예요? 입구자에다 요거니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실천을 안 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하고 음에 속하고 그 다음에 회는 시 뭐예요? 우리는 지금 영이라고 하는데 이 정자를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정쾌가 되는 거지. 정쾌니까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방종 중국어로는 쩡카이하고 우리말로는 그냥 무조건 영자로 읽는데 이 글자를 방종하다 이 뜻입니다. 방종하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거기 보면은 뉘우치는 것은 그래서 뉘우친다. 회는 시 정쾌 우리말로는 좀 영쾌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요. 영쾌 주출하고 그래서 뉘우치게 되면은 바로 방종함이 그저 나아가서 사례 그러니까 방종함이 나아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이렇게 오는데 유착실처라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잘못하면 그 사이가 얽혀가지고 자 잃는 곳이 있으니 저편인가요? 저변생회요. 그러다가 거기서 저쪽에서 문득 뉘우침이 생겨나면은 그죠? 그것이 바로 뭐에 속한다? 소위 양에 속하는 것이고 인즉 시나 외외에 구석 외자죠. 저 구석구석까지 자 그 인색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 구석구석까지 뭐예요? 쇠 그저 다 쇠하고 쇠했으니 그죠? 인색하다 보면은 자 사람이 인색하면은 자 돈이 많은데도 인색해가지고 집안이 엉색한 사람들이 있죠. 구석구석까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쇠쇠하여서 불분명지니 그죠? 분명하지 아니하니 소위 속음이라 그래서 이것은 속음하고 그죠? 음에 속하고 그래서 영유교 그래서 이제 교만해지며 그다음 이제 교만해지게 되는 거죠. 교만해지면은 시기영하고 그래서 기운이 가득 찬 것이고 인색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고 기운이 다 쫙 모자란 것이라 기운이 모자란 것 교만과 인색과 대비해 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색한 것은 기운이 쭉 다 빠져버린 것이 되고 인색해서 결국은 이제
뭐 채워넣을 것도 없고 교만함이라는 기영, 인생하면 기겸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절제체시 보면은 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방불하니 그죠. 서로 간에 막 그 양립 방불 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방불이 미형지 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있는 대문에서 실득지 상이라 그랬죠. 길흉이라고 하는 건 실득의 상인데 이때 상이라고 하는 것은 막 섞여 있어서 아직 형체를 이루지 아니한 것을 이름이니 그런데 이루지 않고 그런데 이제 괴를 딱 하나 뽑아 가지고 이제 뽑아서 분명히 나오면은 이제 말이 있으니까 그 말이 길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득지상. 그죠? 상을 얻은 것이고 아직 이제 이건 주역 괴를 한번 뽑아보면 알 겁니다. 가유지.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견기 사지 볼 수 있고 그래서 괴로 말미암아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사지 흉 역시 아까 득지상 얻은 것이라 얻은 상이고 길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 말이 흉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지상 잃은 상이니 지위를 잃은 상이니 가유지 견기사라 그죠 다 말미암아서 그 말을 보는 것이라 회린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지상이요 바로 근심하고 근심하는 상이니 가유지 견기 우려라 가히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려함을 볼 수 있는 것이라 그런데 우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우는 또는 헤아릴 우자로 쓰는 거죠 그래서 헤아릴 뭐라고 읽어요 그때는 탁이라 읽는 거죠 이때는 탁자로 읽습니다 헤아린다라고 할 때는 그래서 우라고 하는 것은 탁이니 능여이 능탁즉 능히 생각하고 능히 헤아린다면은 즉 가면하여 가히 면하여서 가면이 실이 듣기 의라 그래서 가면실 이름을 면하여서 어둠에 이를 것이라 차언 상문 관상 계사 명길룡지의라 지금 위에 있는 내용들 요 말고 관상 계사니까 제2장 제1절이죠. 제1절의 말을 바로 해석한 것이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관랑 뭐예요? 괄창 공시 괄창 공시왈 저기 용용자 밑에 공공자 쓴 겁니다. 혹시 안 보이면 희한한 성 다 있죠. 중국에 관랑 공시왈 괄창 공시왈 우는 근심은 어디에 있고 마음에 있고 연은 어디 있고 저 물건에 있는 거죠. 이것저것 생각하는 건 저기 물건에 있고 재심즉 마음에 있으면 즉 방류탄 근심이라 그죠. 바야흐로 단서가 있어서 뭐라고 된다? 무환이라. 그래서 이거는 내 마음을 잘 조정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성회의 이이라. 그래서 근심이 없어서 뉘우침을 이룰 뿐이라. 회는 심매유진이 그죠. 회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마음 심자에다가 그죠. 마음이 늘 매양매양 있는 것이니 이거죠. 글자 그대로 그 파자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있는 것이니 불망. 그래서 잊지 않는다라는 거죠. 늘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불망이라. 그러므로 적지성길하고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기람을 이루고 쌓여서 기람을 이루고 그런데 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물건에 가 있으면 그죠. 그래서 맹자가 물건에 가 있는 것은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죠. 나한테 있어 방심이죠. 도망가지 않도록 잘 잡는 거 학문지도는 무타해라 구기방심 이인이라. 그 도망간 마음을 찾는 데 있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마음 잘 보존해야 되는 거죠. 또 도망갈까봐 뭐 한다 그랬어요? 또 도망갈까봐 마음 꽉 잡아야죠. 그게 조심이죠. 조심이 되고 조심하는데도 자꾸 방심으로 가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두는 것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마음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맹자의 마지막은 진심으로 맞춥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건에 있으면은 그죠?
이 이유 형이 가천이 그죠? 이미 형체가 있어서 가히 거기에서 딱 머무니 이거는 비회지 가금예라. 뉘우쳐봤자 가히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 그죠? 뉘우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뭐가 된다? 성인이라 이렇게 됐죠. 인함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 공씨가 인자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했냐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 입구자에다가 그 다음에 이위 문, 그죠? 문이라고는 꾸민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꾸미는 것이니 다시 말해서 입만 번드르르하게 그죠? 꾸미는 것이니 과히 불개라. 허물이 있어도 지나쳐도 고치지 않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것이 적지 성흉이라. 쌓이고 쌓이면은 바로 흉함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친절친절하게 설명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역을 겉에만 이렇게 슬금슬금 읽고 제 설명만 슬금슬금 가고 나면은 나중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해서 딱 하나 이렇게 채워 놓으면은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또 찾아서 보고. 근데 이거를 또 우리말로 쫙 풀어놓으면요 그 뜻 전달하기가 참 힘들어요. 뜻글자를 보면서 아 인자다 회자다 보면은 바로바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